입장 중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의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봉사활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Q&A,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물품 및 현금 기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었고요.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계획에 의한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5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봉사활동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봉사활동 이 내용이 사종교육, 실천, 활동보고서 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한 경우, 실시간 쌍방향 또는 영상 저장 등 확인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 과정의 사진, 시작 전, 실천, 결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활동 보고서를 제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제 봉사한 시간만 인정 가능하고요. 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교의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대면 봉사활동 예시입니다. 벌써 문의가 있어서 제가 담당 교사로서 알아봤는데요. 김포시에는 지금 담당 챌린지라고 해서 담배꽁초를 버린 것들을 이렇게 인증으로 인증사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활동 기간도 안내를 하고요. 활동 혜택, 회차별 봉사 실적 2시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담당 선생님께 한번 문의해봤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매뉴얼하고 똑같습니다. 무조건 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여러분들 무조건 봉사활동을 하지 마시고요. 확인한 후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번 주에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정이 되면 학생들에게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텐데요. 봉사활동의 의미, 봉사활동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이란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뜻을 정확히 알고 정말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및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간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방향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기본 방향이 무엇이냐면요, 무보수성, 보수를 받지 않아야 되고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 비영리, 어떤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야 되고요. 비정파성,
어떤 정치적 색깔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비종파성, 종교적인 색깔을 띄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본 방향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인정 가능 기관으로는요, 공공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바로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 시설도 마찬가지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정 불가 기관도 있어요. 자, 인정 불가한 기관은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된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단체가 됩니다. 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이어야 되는데요.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영역과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이외의 개인 활동 시에 반드시 담임교사 그리고 또는 담당 교사의 지도 및 사전 상담을 통해서 그 기관이 정말 인정되는 것인지, 봉사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봉사활동 시간은요, 1일에 8시간 이내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평일에는 우리가 7교시 수업인 경우, 6교시인 경우, 시험 기간에 4교시인 경우, 휴업일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이 되겠죠. 이때마다 다른데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평일 4교시 수업을 했다면 당연히 8시간이니까 4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하고요. 6교시 수업을 했다면 2시간, 평일 7교시였다면 1시간, 자, 휴업일에는 최대 8시간까지 봉사활동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헌혈 부분 있죠? 헌혈은 아마 중학생들은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마지막에 Q&A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학교 징계로 이유로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어디를 이동해서 개인적으로 봉사활동할 때 그 이동, 도착, 출발 시간이 아니고요. 실제 교육을 준비하고 활동하고 식사하고 또 활동을 하고 평가한 활동 인정 가능 시간 내용의 요 부분만 됩니다. 봉사가 끝난 후에 휴식, 현장 출발 이런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특별 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일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관련해서 애매한 상황에는요, 그냥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협의를 통해서 학교장, 우리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될 텐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요, 봉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봉사활동 담당자인 제가 봉사활동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영역으로는요,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그 활동 내용으로는
친구 돕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 활동으로는 환경 정화 활동, 자연 보호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캠페인 활동으로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 또는 학교 폭력 이런 내용으로도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은요, 우리 학교 고창중학교 내용들도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일상적 학교 대청소 같은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학년 또는 학급, 그룹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담당 선생님이 교육과정에 편성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교육과정 외로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 각 교과 또는 부서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 학기에 한 가지 활동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최대 5시간, 그래서 연관 최대로 많이 하는 친구는 10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취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소수의 특정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친구가 에너지 관리 도우미면서 또 무슨 활동이면서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내용이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봉사활동과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2021학년도 고창중학교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자, 이 시간 봉사활동 사전교육도 캠페인 활동으로 1시간 봉사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결석한 친구는 당연히 봉사 시간 1시간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대로 듣지 않는 친구도 봉사 시간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용 5시간을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편성해 놨고요. 그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 외에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룹 및 단체죠. 자, 이래서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학생 자치 캠페인, 체육관 관리, 자, 어떻게 활동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고, 봉사 장소는 교내이며 활동 시기가 언제이고, 그리고 비고에 보면 학급당 몇 명을 뽑는다, 이거는 1학년에 해당한다, 자체 선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사전교육이 끝난 후에 담당 선생님들께서 안내하시고 선발을 할 텐데요. 자, 핵심은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거, 한 학기에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2가지 선택했다면 다른 친구를 위해 한 가지는 양보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2가지 선택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지원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활동 참여도에 따라 담당 교사가 판단하여 차등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거자료, 출석부를 활용하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만약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이 만약에 변경될 경우에는요,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봉사 시간이 부여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제 학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 계획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 기준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지만 지금 중3 학생들은 3년 동안 40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밖에서 내려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요. 20시간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담당 학년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특별히 더 이 부분들 개인 계획에 의해서 학교 계획만으로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없다면 개인 계획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니 꼭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봉사활동 개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봉사활동 중에요, 여러분들이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1365 아시죠?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고요. VMS라고 있고요. 두볼이라고 있습니다. 네, 1학년 학생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 밑에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봉사활동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봉사활동을 실행하시고요. 자, 봉사활동 확인서를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에 전송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그 실적을 확인하시고 승인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자, 학생들은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에 봉사활동 계획서나 확인서는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인정기관과 활동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365 봉사포털 VMS 두볼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어디서요? 네,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정할 수도 있으니 꼭 사전에 꼭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네, 기관이라 할지라도 계획에 벗어난 경우 내용이나 안전에 방해된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나이스에 꼭 전송하셔야 된다는 거, 자동 전송이 아니니 활동이 끝났으면 꼭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전송했는데 전송에 실패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패한 경우에는요, 실패한 내용을 캡처하거나 그것과 함께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확인 후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계 사이트가 아닌 개인적으로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봉사활동 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계획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작성하셔서 아니면 담임선생님께 출력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탁드려서.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결제까지 다 받아서 승인이 가능한 것이구나 해서 승인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확인서를 제출하십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서 평가를 한 후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면요. 네,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두볼 이렇게 있는데요. 운영하는 기관이 다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다른 거고요.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검색해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경기도 내 센터가 있고요. 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두볼은 이 청소년 사이트가 이 청소년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사이트 접속하면 자원봉사 두볼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포털 들어가셔서 로그인 가입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VMS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라고 해서 여기도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 청소년인데요. 제가 여기를 확인해 봤더니 바로 요 밑에 있더라고요. 여기 이 청소년 두볼 사이트에 여기에 이렇게 연계돼서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두볼 사이트가 나와서 여기서 신청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올해 강조되고 있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인데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율동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동아리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어떤 내용을 할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교사를 선임하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봉사활동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획하고 어디서 할 것인지 다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승인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개인형과 모둠형이 있고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할 건지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능하면 학기 단위 이상을 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교내 외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봉사 기간 동안 동일 기관, 막 이것저것이 안 되고요. 동일한 기관 및 장소에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자, 활동 내용은 당연히 학생의 진로 및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절차는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 만큼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여러분들이요,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기록을 합니다. 안전사고 유의해서요. 당연히 담당 교사가 확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작성 및 그 내용을 학교에 제출하십니다.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활동했는지를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평가 단계에서 학년 말에 단위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통과가 되면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를 발급하며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 자주 하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들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이 하는 질문들을 뽑아봤습니다. 자, 봉사활동에서 1시간은 몇 분을 의미하나요? 몇 분을 의미할까요? 정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으로는 우리 수업시간이 45분이죠? 그래서 45분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그 외 수업시간 외 교내 봉사활동이나 교회 봉사활동은 60분을 1시간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정말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부적절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학생 봉사활동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외에서 한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관련된 것도 안 됩니다. 단순한 것, 공연 관람하기, 공모전 응모, 인증샷 찍기, 단순히 찍기. 자, 그 다음에 인구조사 참여, 공연 관람, 각종 행사에 단순 참여, 각종 회의 토의 참석. 마지막으로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거 나왔죠. 이런 헌혈을 너무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나봐요. 중학생도 헌혈 봉사가 가능하나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 자, 만 16세라면 생일이 지난 17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학생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이런 기준도 있어요. 50kg 이상이어야 되고
45km 이상. 이거는 제가 이 기준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 3회까지 가능하고요. 헌혈은 1회당 4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중학생들은 해당이 없겠죠? 다음, 자, 이 부분도 우리 지필고사가 끝나고 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3시간 봉사활동 인정할 수 있나요? 네, 우리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했죠? 네, 잘 들으신 분들은 이게 답을 알겠죠? 1일 몇 시간이요? 8시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이스 시간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간표에 출결이 4교시까지 되어 있다면 오후에 실시한 개인 계획에 의한 3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4시간도 되겠죠? 그쵸? 자, 5번째, 평일 수업이 7교시인데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확인서 1365라든가 VMS 2볼 2시간인 경우 2시간 모두 인정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1시간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평일에는 8시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2시간에 적혀 있어도 1시간으로 수정하여 입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봉사활동은 나이스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연계 사이트는 10분, 5분 단위로 봉사 실적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스에서는요, 선생님들이 우리 생기부에 넣는 나이스에는 1시간 미만의 경우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단위는 봉사활동 실적에 시간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분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합니다. 절사. 네, 잘라버린다는 거죠. 1시간 20분도 1시간으로, 1시간 59분도 1시간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 동일 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서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자, 요 내용, 자, 이청소년, 네, 두볼과 연계되는 이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신청 가능 개수가 3개인데 저는 2개밖에 신청이 안 됩니다.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내역에 이미 활동한 봉사활동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신청 목록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기관에 문의하시고요. 과거 봉사활동 불참, 신청해놓고 불참으로 인해서 신청 개수가 차감되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 자동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불참하면 신청 개수 하나가 감소하고 봉사활동을 다시 1회 참여하면 신청 개수가 복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복구된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 개수는 총 3개이고요.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자, 두볼. 이청소년 두볼에서 봉사활동 신청 후 참여하지 않아 삼진아웃에 걸려 봉사활동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풀리나요? 예, 3번 다 신청을 못해 불참해서 불참 처리가 되면 정말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청했다 가기 싫다고 안 가는 이런 건 안 되겠죠.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요. 1, 2회까지는 불참까지는 다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봉사활동 신청 개수가 복구되지만 3회 연달아 불참하는 경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요. 그 기준일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째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로 두볼의 실적을 전송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 두볼은 곧바로 나이스에 전송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자원봉사 포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선 자원봉사 1365 봉사 포털과 두볼 실적 연계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1365 포털에서도 연계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볼에서도 자, 메인 화면에 1365 자원봉사 포털 연계 버튼을 통해 연계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하고 나면 두볼에서 한 봉사 실적이 자동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어디로요? 자원봉사 포털로 전송이 됩니다. 나이스로는 전송되는 게 아닙니다. 자, 바로 그 밑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볼과 1365 포털이 연계하면 나이스로 바로 전송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두볼과 1365 연계함으로써 나이스 전송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전송하려면 우선 두볼에서 전송한 봉사활동 실적을 1365 봉사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전송이 됐는지, 잘 넘어왔는지. 그 다음에 1365 자원봉사 메인 포털에 보시면 자원봉사 실적 나이스 연계 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나이스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자, 자동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이스로 가는 건 직접 전송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개인 봉사활동 할 경우에 연계 사이트 없이, 그리고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서, 개인형, 모두명, 그리고 자, 보고서까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았습니다. 봉사활동 탭에요. 학교생활 봉사활동 탭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좀 긴 시간이어서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1시간의 봉사활동 사전교육 캠페인 활동으로 봉사 시간이 부여되는 것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다양한 다른 질문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또 담임선생님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 말씀하시면 성실히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성실히